불구경과 싸움구경이라고 그러죠. 국민의힘은 어차피 망할 정당이긴 한데 야 역시 우리 철수형은 있잖아요. 코마 상태. 철수형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 도장 깨기 실력을 가지고 아니 혁신위원장이 임명이 됐어. 그래가지고 코마 상태 국민의힘은 내가 다시 살려놓겠다 했잖아. 네. 근데 바로 그만두는. 아 이게 난 말이 너무 웃긴 게 거기서 제가 메스 대신 칼을 들 겁니다. 그런데 메스가 칼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뭔 소리야 그게? 의사로서 고치기 위해서 수술을 위한 메스를 들려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칼로 쳐내야겠다. 지금 이렇게 세게 나. 칼 들겠다 이거구나. 그런 종류가 달라. 수술할 게 아니라 그냥 죽여버리겠다 저기 이거 아니야? 중요한 거는 8분 만에 사퇴예요. 8분 만에. 아니 혁신위원장 임명된지도 몰랐어요 근데. 예, 근데 뭐냐면 혁신위원장이 되면 보통은 전권을 주거든요. 그냥 확 뒤집어야 되니까 혁신이라는 게 가죽을 벗기는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안철수 입장에서 난 영리한 플레이였다고 봐. 혁신의 첫 번째 타겟은 쌍권이었어야 돼. 그렇죠. 권성동하고 권영세. 네. 그거를 어저께 두 사람 이름은 언급하진 않았어요. 근데 최소한의 인적 쇄신만 두 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숫자만. 왜 말을 못해 당연히 쌍권 이름을? 입장이야. 근데 송원석 비대위가 이거를 거부함으로써 나 못해. 그러니까 안철수가 혁신위원장 그만두고 나 당대표 나갈 거야. 이런 정당 보셨어요? 진짜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있어요. 어떻게? 안철수가 늘 그 안 바보 같아요. 네. 뭐냐면 혁신위원장 수락하기 전에 저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네. 쌍권 다 본인이 내치겠다. 그리고 혁신위원장에게 모든 정권을 줘라 이야기를 하고 그 얘기가 다 수긍이 되고 뭐 이럴 때 수락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 없이 일단은 좋아 덥석 받고 보니 말이 하나도 안 먹혀. 나 이거 안 해. 그럼 뭐 하는 거냐고. 코미디지. 그러니까 애초에 전 혁신위원장을 받는 것 자체가 정치적 감이 완전 실종된 거라고 봐요. 이걸 왜 받습니까? 그냥 앞에서 진짜 매맞은 그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실종돼서 요새 안철수 별명이 그거더라고요. 감다디. 응? 감다디. 감 다 뒤졌다. 원래도 없었어. 감다디. 근데 안철수 캐릭터가 저런 캐릭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은 조직이고 뭐고 이런 거 없는 사람이고 오히려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치라는 게 태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다른 걸 떠나서 쌍권을 자르면 쉽게 표현하면 출당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혁신했다는 이미지 주잖아. 근데 안철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아니고는 혁신이 안 된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고 보면 되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왜냐하면 송원석이도 사실은 권성동과 권영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자기 주군에 가까워. 친윤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우리 형님들 자르라고 그거 못 받지 하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혁신 불가능하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혁신위원장이 와도 혁신의 기준이 쌍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한번 확 뒤집어지는 상황이 와야만 바뀌는 구조라서 안철수는 사실 혁신위원장 안 하고 싶었지. 당대표 하고 싶었지. 그 떡볶이배 제사 지낸 거예요. 혁신 한 발도 못 됐다. 근데 안철수는 좀 혁신이야, 자기들. 자기의 위치라던가 이런 거를 누가 옆에서 말을 안 해주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메타 인지도 안 되고 그 당에서 바라보는 안철수의 모습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걸 자기한테 정말로 맡길 거라고 생각을 했나? 그러니까 왜 이걸 받아들였냐고 물어보는 말에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들이 나한테 다 준다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애야? 다 나한테 주기로 했어요. 그다음에 안 준다니까 왜 안 줘? 뺑!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봤을 때 안철수 캐릭터 오랫동안 지켜봤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 때도 지켜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조직 생활에 굉장히 부적합한 사람인 건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을 시킨 거예요. 핫바지로. 약간 양날의 칼 같은 거야. 그런데 권성동, 권영세 출당시켜라라고 하는 걸 못 받아주면 당연히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거 못 받는 거고요. 지금 안철수 욕할 수는 없는 거고 오늘 거의 모든 언론의 만평은 안철수가 철수한 이야기니까 늘 철수했어. 정말 이름 하나 잘 진 것 같아요. 철수.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송원석 입장에서 안철수 사퇴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게 코미디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저쪽 정당 입장에서는 완전 코미디지. 혁신위원장 시켰는데 8분 만에 사퇴하고 나 당대표 나갈래 하는 상황이라면. 저 기자회견 하는 상황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 당황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는 혁신은 없다. 이거 보여주는 거지. 못해요. 못해요. 절대 못한다고. 아니 정말 여기는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돼요. 진짜로 이런 거 보는 것도 여름에 더운데 짜증나잖아요.
지금 그 비대위원도 보면요. 저런 인간들이 봐봐. 성원석이 친윤, 정점식이 친윤, 김정재 친윤. 이 비대위원 많지도 않아. 뭐 하자는 거야? 비대위원 뭐 5-6명밖에 안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청년인의 문에 구색잡기 해가지고 비대위원 만들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그냥 영남당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네. 저걸로 무슨 실제로 비대위원장을 안철수 같은 사람 시켜가지고 권성동, 권영세 출당시켰다면 우리가 이혼을 말 뻔했어요. 이미지라니까 정치인 이미지. 그러니까 탄핵 국면에서 적당히 하고 발을 뺐어야 되는데 발을 못 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계속해서 이 스탠스에서 뒤집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본질이에요. 정치라는 본질이 저 모습인 거예요. 네. 야, 여러분 김정재 얼마나 발암물질인지 아시잖아요. 뭐 정점식이 말할 것도 없고. 아이고야. 저런 애들이 혁신하면 되겠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혁신의 방향은 이제 재밌어진 게 한동훈 당대표 출마한다 그러죠. 한데 나경원도 하려고 그러잖아요. 저 멸치 조경태도 출마한다 멸치. 그러죠. 뭐 여러 명 있어. 나경원도 출마한다 네. 그러죠. 김문수 출마할 것 같이 지금 김문수. 간보고 있죠. 할 것 네. 같아요. 근데 누가 돼도 그중에 내가 봤을 때 그나마 제일 나은 게 난 한동훈인데 한동훈은 못 돼요. 첫 번째 배신자. 그리고 윤석열 탄핵 때 안철수 배신자. 그렇죠. 그럼 결국 남는 건 또 친윤밖에 없는 거예요. 네. 더러 친윤당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정치를 정말 절로 보는 게 이런 거예요. 극우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재명 대통령 못한다고 하는 성향이 한 20% 사람들이 와 하고 지지하면 거기에만 매몰돼 있으면 안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요거는 전체 여론에서 한 줌이잖아. 최소한 민주주의는 51%는 넘어야 정치를 하는 거예요. 20, 30% 갖고 정치하겠습니까? 민주당 내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체 여론은 국민의힘이 뼈를 깎는 가죽을 벗기는 혁신을 하려면 최소한 책임 있는 친윤 이런 사람들은 쫓아내야 돼. 그렇죠. 어딜 나가. 이게 안 되면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혁신이 되겠습니까?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지방선거 되면은 오히려 이제 후보들은 또 3보 1배 이런 거 하면서 저희 뭐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이러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자, 네.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 후보로도 0.73% 차이로 졌을 때 낙담해가지고 TV 안 봤잖아요. 네.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 어떻겠습니까? 어제 나온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민주당 53.8, 국민의힘 28.8 더블 스코어거든요. 거의 더블이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거의 더블 스코어가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최대한 텔레비를 안 보고 살아요 지금. 극우 성향의 사람들은. 맞아요. 그리고 약한 정도의 지지를 했던 사람들은 이재명 잘하는데? 야, 그 이재명 우리 TK 사람 아니야. 실제로 국민의힘이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과정인 거고 이재명 정부도 못 해버리면 이 사람이 사기가 살아요. 근데 잘해버리잖아. 어제 나왔던 여론조사 꽃 여론조사는 더 심해요. 전화 면접은 57.0 대 23.1. 자동응답은 60.6 대 24.3입니다. 저건 숨을 못 쉰다니까요. 지금 100석이 넘는 정당 지지율이 최소한 35%는 나와야 돼요. 네. 그렇죠. 20% 되잖아요. 그리고 대선 지난 지 지금 한 달 됐거든요. 네. 그 대선 때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 후보가 받았던 지지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41% 정도 네, 됐어요. 네,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반타작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토막 났지. 네, 반토막 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혁신이 뭐 띄우는 것도 그렇고 전혀 반성할지 모르는 당이어서 제가 볼 코마 상태, 네. 이후 사망 상태. 이게 이제 악순환의 시작인 건데요. 저렇게 정당 지지율이 낮으면 사실 지방선거 많이 남은 것 같죠. 금방 오거든요. 아유, 금방입니다. 그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인재들은 사라집니다. 없죠. 안 가려고. 그것만 남아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은 상당수 지자체 선거 이런 거는 TK 정도만 선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서 이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고 민주당에는 또 인재가 모여들 거고 그러면 같은 경선을 해도 민주당 경선은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할 거고 저렇게 쪼그라들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이런 게 있어요. 지자체 선거를 어떤 정당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총선 때까지 조직이 살아있는 상태로 또 계속 같이 가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은 이거는 선거일이 유효한 거고 지금 보면 있잖아요. 국민의힘 사람들 지금 실제로 그 이상민 돈다발에 침묵하고 있다. 일단 비겁하다. 강덕구 의원 이야기고. 김성교 의원 지금 출국 금지됐죠? 네. 추경호, 나경원 소환 임박했다는 소리 나오고 있죠. 추경호, 나경원은 실제로 그 내란 때
추경호는 내란 공범이 거의 확실시되죠. 막 전화해 교란시켰고 나경원도 전화 받았고 이래서 아마 이제 소환이 될 것이고요. 강득구 의원님 어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저것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강득구 의원님한테 아니 의원님 주진우는 6억 쟁여놨다고 그 김민석 후보 그 총리 후보자한테 그렇게 뭐라고 하더니 이상민에 대해서 왜 침묵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심지어 허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6억 쟁여놨다고 하는 것도. 네. 그 비겁한 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국민의힘은 지금 내 코가 석자야. 김성교가 한때는 윤석열의 측근으로서 얼마나 기깔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쟤네들 지금 다 수사 대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쟤네들이 하고 외치고 있는 건 정치보복이다 이야기하지만 택도 없이 안 먹힙니다. 택도 없죠. 택도 없죠. 그러니까 보복과 처벌을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당연히 가는 거고 김성규는 양평고속도로랑 이제 공흥지구 관련해서 그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한테 아주 막대한 혜택을 줬죠.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대통령이 나한테 미안해. 장모 것도 잘 봐주고 이런 얘기 본인이 했었어. 네.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얘네들이 정당 해상 안 당하려면 일단 당 간판부터 바꿔야 되는데 그거 꼼수 안 먹히거든요. 옛날에 통합진보당 해산이 됐을 때 비슷한 유형의 정당까지도 당을 창당 못하게 만들었던 선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에 이제 그게 이제 국회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 이게 이제 10명으로 낮추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이재명 대표도 그런 약간 언지를 했었는데 한동훈 등이 튀어나오게 하려면 이 10석 이상으로 바꿔주는 게 나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마리만 튀어나오면 사실 초토화되는 거거든요. 100석 밑으로 낮추고 나중에 그게 나중에 개헌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아무리 외쳐봐야 쟤네들이 외치는 건 지금 국민한테 하나도 안 먹힌다. 네. 그냥 지금 이재명의 바다에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금 당 간판 유지도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임페라토르님. 윤석열이 바이든에게 자랑스럽게 받았던 The fuck stops here 팻말의 의미는 계엄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윤석열 네가 책임지는 거야 이 뜻이었다고 봅니다. 합참도 연루된 계엄 계획을 미군, CIA, 바이든 정권이 몰랐다고 믿는 건 순진한 생각입니다 하셨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흑수저님 오늘 파주 광명이 40도였다고 합니다. 멧돼지 구속 시점에 날이 무더워서 행복합니다. 수육 되겠다. 수육. 우리 새날 가족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새날의 미스코리아 세븐 임세은 남영희 최범과 함께하는 푸나님도 건강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자라니까요. 제 호가 있어요. 거세. 거세. 아무 힘을 못 써. 자, 목소리만 남자일 뿐. 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어쨌건 지금 알고 보면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장악했던 당이고 그 친윤이 주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저항을 뚫지 못하면 혁신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나는 안철수 10분 이해합니다. 그럼 그거 권성동이나 이제 이런 애들은 나중에 지방선거 때까지 자기들이 실질적인 공천권 유지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 사이에 나는 권성동도 예를 들면 저 한덕수로 후보 교체하려고 했던 사건 수사받으면 날아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럼 권성동이는 강릉의 제왕이잖아. 그렇죠. 강릉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권성동이 막 동생이 강릉에 있는 모든 사업 수주를 다 하고 막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다 날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해산돼야 될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박찬대 대표 당대표 후보가 오늘 특별한 법안을 발의했어요. 내란 특별법이라는 걸 대표 발의했거든요. 저는 이것이 반드시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내란범을 사면 복권하지 않겠다라는 그 제한을 두겠다. 여러분들이 되게 바라시던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죠? 그 멧돼지가 앞으로 절대 나올 일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확답을 받자 뭐 이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내란범 배출을 한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차단하겠다. 국고 보조금이 없으면 결국 그 정당 유지되기 힘듭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내란 종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입법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어요. 자, 이런 굉장히 좋아. 좋아. 이런 굉장히 좋아. 네, 좋습니다. 자, 일단 1부 마치고요.